안녕하세요. 농산물 판매의 모든 것 판PD입니다. 오늘은 매출이 완전 제로일 때 상품을 쇼핑몰에 한 개도 올리지 않았었던 왕초보 시절에도 상품을 소싱해서 판매한 지 2달 만에 월 1,000만 원을 벌게 해준 블루오션 인기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을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게 과일 위탁 판매, 농산물 위탁 판매 이런 단어 처음 들어본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포장이나 발송은 어떻게 하는 거지? 만약에 포장이나 발송을 농부님이 대신해 준다고 하면 그런 농부님은 내가 어디서 찾아야 하지? 이런 걱정들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우선 당연하게도 농산물 위탁 판매는 재고 걱정할 필요 없이 농부님이나 도매업체가 재배부터 포장, 발송까지 모든 물리적 시스템, 물류 시스템을 관리를 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택배 포장이나 발송 같은 이런 물리적인 업무는 우리 대신 업체가, 공급처가 다 대신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를 다 대신해주는 농부님이라든가 도매업체, 이런 공급업체를 어떻게 소싱하지? 내 친척이나 아니면 지인 중에 아는 농부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이미 쇼핑몰로 잘 나가고 있어야 공급을 해주시는 거 아닐까? 이런 점들을 걱정하시는데요. 현실은 월 1,000만 원? 그게 아니라 쇼핑몰이 아예 없어도 당연히 지인이나 친척 중에 아는 농부님 없어도요, 누구나 상품 소싱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한테는 혹시 영상 보고 혼자 소싱 해봤더니 실패했더라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수십 가지 농산물을 바로 공급받을 수 있는 B2B 도매업체 리스트를 제가 무료로 나눠드릴 예정이니까요, 진짜 마음 편하게 끝까지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본격적으로 소싱을 시작하기 전에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우리는 무작정 대충 상품을 소싱해서 파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객이 좋아하는 상품을 팔아야 하는데, 그런 상품은 월별로 고객이 검색을 많이 하는 인기 상품,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검색하는 횟수보다 판매자 수가 더 적은, 경쟁 강도가 1이 넘지 않는 블루오션 상품 키워드만 선별해서 팔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 지금 하는 말이 여기 뭔 내용이야?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제가 지난 영상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 꼭 보시고 일단 좋은 상품부터 찾아오셔야 그 다음에 공급업체 찾는 의미가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지금 겨울이니까 겨울에는 귤이 맛있지, 그럼 귤 농장 찾아서 팔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귤과 관련된 검색어 중에 고객들이 월마다 어떤 검색어를 쳐봤는지, 그리고 그런 검색어 중에서 판매하는 상품 숫자가 고객들의 검색 숫자보다 적어서 경쟁이 덜 치열한 상품 키워드를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냥 귤이 아니라 예를 들어 타이백 감귤, 만다린 귤, 이런 상품 키워드를 발견했다면 그냥 단순히 귤 농장, 귤 공급 업체를 찾는 게 아니고 타이백 감귤을 공급해줄 수 있는 농가나 도매업체, 아니면 만다린 귤을 공급해줄 수 있는 도매업체를 찾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의외로 이렇게 목표가 세세해질수록 오히려 소싱하는 게 더 쉬워집니다. 실제로 이 방법 덕분에 제가 처음에는 한 달 동안 상품 준비해서 판매했는데 매출이 하나도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블루오션 상품들만 선별을 해서 소싱을 하고 상품을 올려서 판매하기 시작하자마자 1,000만 원이었던 매출이 2,000만 원, 4,000만 원 쭉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걱정할 문제가 있죠. 블루오션 상품 찾고 소싱하는 게 더 쉽다, 말로는 알겠는데 사실 막상 내가 해보려면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찾고 어떻게 소싱을 해야 되지? 이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공급업체는 크게 두 종류로 농부님과 도매업체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두 채널 모두 각각의 성격과 장점이 있고 소싱하는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쉽게 어떻게 소싱을 하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농부님을 컨택해서 소싱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농부님한테 연락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이 농산물 위탁 판매, 과일 위탁 판매, 요런 게 여러분들은 지금 생소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3년 전에 제가 시작했을 때부터 붐이 한번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작정 전화해서 농부님한테 저 거래해보고 싶으니까 견적서 주세요, 가격 알려주세요, 이러면은 거절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렇게 전화하면은 아마 100군데 전화해도 진짜 10군데가 거래해보자 이러면 정말 기적일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확률이 극악해져 있기 때문에 무작정 전화하기 전에 이 미리 캔버스라는 곳에 와가지고 제안서와 명함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제안서라고 하면 굉장히 좀 거창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쇼핑몰은 어떤 쇼핑몰이고 이런 식으로 판매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간단한 소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명함은 말 그대로 우리 쇼핑몰의 얼굴, 내 연락처 이런 정보를 주는 거겠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PPT나 포토샵으로 직접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자, 여기 검색창에 오셔서요, 제안서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제안서 양식이 나옵니다.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제안서 양식 골라서요, 템플릿 사용하기, 디자인 만들기를 활용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미 완성되어 있는 제안서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 제안서에는 예를 들어 지금 이런 식으로 제목이 돼 있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판PD 땡땡땡 농장 제휴
제안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타자를 쳐서 내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는 사업전략부, 긴밀히 과장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대표, 판 PD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예를 들어 이게 뭐 귤 농장에 보내는 제안서다 그러면은 이렇게만 보내면 좀 딱딱하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왼쪽에 메뉴를 보시면 요소라고 있는데요, 이 요소에서 뭐 예를 들어서 3D 감귤 이런 걸 한번 검색해 보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감귤 그래픽이 막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런 이미지를 하나 같이 얹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얹어줘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뭐 한 개로, 그렇다면 뭐 2개 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얹어주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귤을 재배하는 농부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방금 이 2개 이미지 첨부한 요 제휴제안서 표지랑 자, 이거 없는 이 이미지 봤을 때 누가 더 조금 더 자기한테 친화적일 것 같은가요? 아무래도 이런 요소가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휴제안서 쓰실 때 그 농부님이 뭘 키우는지, 우리가 소식할 상품이 뭐인지에 따라서 간단한 이런 요소들을 추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콘텐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너무 어려운 거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뭐 팜PD, 쇼핑몰 소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그 브랜딩 전략, 광고 전략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내용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아마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브랜딩 전략, 광고 전략은 우리가 뭘 써요? 이렇게 또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브랜딩 전략은 우리가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것도 배울 거거든요. 그 내용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님 상품 공급해 주시면 그냥 파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상세 페이지를 직접 제작해서 판매를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 있는 PPT 양식에 내용 텍스트를 바꾸고, 뭐 카메라 같은 게 필요하다, 뭐 예를 들어 3D 카메라 이런 요소를 해가지고 딱 추가를 해둔 다음에 뭐 여기에 브랜딩 전략 이런 식으로 제목을 바꿔서 이 내용은 우린 어떤 식으로 대표님의 상품을 브랜딩하겠습니다, 이런 설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전문적이지 않아도 되고요, 막 그럴듯해 보이게 막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노력이 들어간 것만으로도 이 PPT의 레벨이 높으냐 낮으냐를 떠나서 농부님은 얘가 정말로 나한테 같이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제안을 주는구나 라고 훨씬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꾸미면 되겠고요. 광고 전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광고를 CPC가 어떻고 뭐 세팅값을 어떻게 해서 이런 어려운 말을 할 필요 없이 우리 수익의 일정 부분을 광고에 투자해서 최대한 많은 고객에게 대표님의 상품을 알리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서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이 제안서 내용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우측 상단에 제안서 만들기 관련 영상을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더 쉽고 알차게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제안서가 다 만들어졌다면 이번엔 명함을 만들 차례인데요. 자, 명함도 간단합니다. 이렇게 템플릿에 명함이라고 검색하면 굉장히 다양한 이런 템플릿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골라서 마찬가지로 템플릿 사용하기, 디자인 만들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명함 페이지로 오는데요. 여기에 뭐 예를 들어 팜PD 스토어 이런 식으로 쓰고요. 뭐 여기도 영어를 쓰겠다 하면 뭐 영어를 쓰셔도 되고 영어 내용을 빼도 되고요. 이렇게 자기 내용에 맞게 바꿔주시고, 뭐 이메일, 연락처, 그리고 뭐 쇼핑몰 사이트가 있으면 있다고 써주시고, 아직 내가 스마트 스토어 쿠팡 개설까지는 안 했다 라고 하시면 이 내용을 일단 빼주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뭐 예를 들어 대표자라고 하면은 뭐 여기에 팜PD 이런 식으로 이름과 연락처만 제대로 기재를 해주셔도 이 농부님 입장에선 사기꾼이나 스팸 같은 느낌이 훨씬 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다운로드 PNG나 JPG로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게 이미지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럼 그 이미지 파일을 농부님 핸드폰으로 문자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만든 제안서 파일도 함께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이 농부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연락을 받았을 때 다짜고짜 내 상품 가격부터 알려달라는 사람과 나를 소개한 자료 그리고 명함을 같이 보내주는 이런 판매자가 있을 때 누구에게 상품을 주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제안서 명함 꼭 만드시길 추천드리고요. 여기도 뭐 명함도 나는 요소를 바꾸고 싶다 하면은 이런 꽃 대신에 뭐 농산물을 상징하거나 과일을 상징하는 이런 이미지로 바꾸시는 것도 간단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님 소싱은 사실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 준비로 제안서와 명함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농부님은 어떻게 섭외를 해야 되고 찾아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예를 들어 내가 타이백 감귤을 키워드를 정해서 소싱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타이백 감귤 직거래 해가지고 블로그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타이백 감귤을 직거래 하세요, 타이백 감귤 예약 판매, 이런 식으로 글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그 블로그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 블로그 글에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감귤 중량별로 가격은 얼마인지, 추천 대상은 어떤 대상인지 막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런 블로그 글에 맨 아래로 마우스를 내려보면 이런 식으로 주문 접수하는 설문 양식이나 아니면 핸드폰 번호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저장해 놓고 연락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설문 폼이나 DM을 통해 주문해 달라고 하는 거 봐서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농장의 이름을 인스타에 쳐보거나 네이버 폼으로 연락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방법은 블로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네이버 지도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이 네이버 지도에 오셔서요, 방금 전에 우리가 타이백 감귤을 검색한 것처럼 네이버 지도에도 이렇게 타이백 감귤을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다양한 뭐 감귤밭, 감귤 농장 이런 리스트가 쭈루룩 나옵니다. 그리고 이 네이버 지도의 장점이 뭐죠? 예를 들어 내가 보고 관심 있는 농장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농장 정보를 클릭해보면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농부님을 찾아서 연락처까지 알아내는 방법 정말 어렵지 않죠? 네이버 블로그나 네이버 지도만 활용해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타이백 감귤 아니면 킹스베리 내가 어떤 상품을 소싱하겠다 그러고 목표가 명확하다면 오히려 네이버 지도나 블로그에서 그 농부님의 연락처를 찾아내는 건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새는 막 전화로 영업하고 이런 게 많이 없어지고 쇼폼이라든가 영상으로 홍보하는 게 더 많아지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전화를 걸어서 부탁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고 낯선 분들이
농부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부님을 찾았을 때 어떻게 통화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제가 예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을까요? 제가 오히려 더 부끄럽거든요. 제가 보여드리는 예시 전화 모습 보고 전화를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제안서 명함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하는구나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오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팜피디 스토어라는 농산물 쇼핑몰을 운영 중인 이경근 대표라고 합니다. 혹시 대표님 잠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연히 블로그에서 대표님께서 키우신 타이백 감귤을 판매하신다는 글을 봤는데 저희도 꼭 한번 팔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저희 쇼핑몰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제가 제안서랑 간단히 명함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문자로 저희 제안서랑 명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제안서와 명함을 보내도 다음날이 돼도 답장이 안 주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 또 전화를 한번 드려보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그 며칠 전에 통화드렸던 팜피디 스토어 이경근 대표입니다. 혹시 잠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그저께 저희 쇼핑몰 제안서랑 명함 보내드렸는데 확인해 보셨을까요? 네네. 그러시면 혹시 괜찮으시면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옵션이랑 단가표 견적서를 공유를 해주시면 확인해서 판매 준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 주신 만큼 한번 잘 준비해서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통화를 하시면 보통 대다수의 농부님은 사실 제안서까지 받아보신 상태라면 대부분은 수락까지 해주실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혹시 확인 전화를 했는데 거절당하거나 계속 연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공급을 희망하는 농부님은 수십 수백 명이 넘치게 있기 때문에 한 명, 두 명 이렇게 실패했다고 해서 절대 좌절하십시오. 절대 좌절하실 필요 없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농부님하고 어떤 식으로 통화하는지까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는 도매업체 소싱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 도매업체 소싱은요, 농부님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왜냐고요? 농부님은 전화를 한다거나 인스타로 DM을 보내서 어떻게 보면 설득, 영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도매업체는 입점만 하면,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바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 접속 안 되는 분 없을 겁니다. 이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이라는 데 접속해서요, 여기에 농산물 이렇게만 검색하셔도요, 자, 현직 농부 농산물 톡방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농산물 유통센터, B2B 초보셀러 환영, 과일 위탁 판매, 공동구매,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농수산물 위탁 판매, 제철 도매 B2B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도매업체가 바로바로 나옵니다. 이런 도매업체를 발견을 하면요, 한번 제가 접속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접속을 하면요, 지금 채팅방 상단 공지사항에 제철 도매 상품 리스트 시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보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어떤 상품들을 공급해주고 있는지, 뭐 설날 선물 세트, 부사 사과, 귤, 딸기, 토마토, 배, 굉장히 다양한 과일, 채소 종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걸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지사항 보면 이런 데 입점 신청, 친구 추가 이런 것까지 상세히 안내가 되어 있어서 이 입점 신청은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보통 다 승인이 바로바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입을 해주시면 방금 전 보셨던 그런 업체들이 이렇게 수십 개가 있습니다. 수십 개. 그러니까 얼마든지 소싱이 쉽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이 도매업체 소싱은 솔직히 시간으로 치면 5분? 10분이면 10개도 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점 승인이 뭐 하루 이틀 걸리기 때문에 상품 가격이나 이런 것까지 다 확실하게 확인하려면 한 하루 이틀은 날 잡고 확인을 해야겠지만 전혀 어렵지 않죠. 농부님 지인이나 내 친척 중에 막 농산물 쪽 업계 종사자가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도매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농부님보다 소싱이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목표 수익별 가이드를 오늘도 말씀드릴 건데 최대한 여러 곳을 소싱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이런 공급 리스트 쫙 단가, 가격까지 쫙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단가표를 하나만 두고 우리가 상품을 선정해야 될 때와 두 개를 놓고 상품을 선정해야 될 때 어디가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두 개 있는 곳이 유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 더 예시를 들어볼까요? 두 개의 업체를 소싱한 판매자와 5개의 업체를 소싱한 판매자, 누가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5개 소싱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단가 비교도 단가 비교지만 지금 여기 예시로 부사 사과와 시나노 골드 사과가 나와 있는데 어떤 업체는 이게 예를 들어서 9월부터 시작이다 하면서 9월부터 공급이 되는 것도 있는 반면에 우리는 9월이 아니라 10월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타이밍이 각각 업체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매 업체여도 계약한 농가나 산지 상황에 따라서 수확해서 공급받는 타이밍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가격 경쟁력도 있고 타이밍도 좋은 상품을 발견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농부님이건 도매업체건 이렇게 소싱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제가 이 작업하는 거 30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처음 하시더라도 제 화면 보시면서 직접 해보시면 30분도 안 돼서 농부님과 이런 도매업체의 연락처, 회원 가입 방법을 바로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절대 어렵다고 생각하고 막막해 하지 마시고 꼭 실천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오늘은 제철 타이밍에 잘 맞춰 찾아낸 인기 상품 중에서도 경쟁 강도가 낮은 블루오션 상품, 그 상품을 우리 대신 포장하고 발송해줄 공급업체를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처음 보는 일이라 약간 어렵고 좀 까다롭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막상 몇 번 해보면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오늘 방법대로 꼭 실천해 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도 목표 수익별로 제가 가이드를 딱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월 100만 원 이상 버는 게 1차 목표다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최소 2개 이상 블루오션 상품을 선정을 했을 텐데요. 그 블루오션 상품 키워드 1개당 공급처를 최소 5개 소싱하는 걸 목표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백 감귤, 킹스베리 두 가지 블루오션 상품 키워드를 찾았다면 타이백 감귤 농장이나 도매업체 5곳, 킹스베리 딸기 농장이나 도매업체 5곳 이렇게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킹스베리 타이백 감귤을 같이 공급해주는 도매업체가 있다면 더 금방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월 300만 원 이상 수익이 목표다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최소 4개 이상 블루오션 상품을 선정했을 텐데요. 그 블루오션 상품 키워드 1개당 공급처 10개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표치를 나눠서 잡아드린 이유는요. 막상 내가 농장이나 도매업체를 여러 곳을 소싱을 해도요. 그 농가나 도매업체별로 수확하는 시기, 즉 우리 대신 발송하고 공급해줄 수 있는 시기가 다른 경우도 있고요. 똑같은 상품 옵션인데 가격이 다른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급업체 소싱을 많이 해두면 해둘수록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업체는 킹스베리를 12월부터 공급해줄 수 있는데 어떤 업체는 1월부터 공급해줄 수 있대. 그럼 우리는 제철 타이밍에 맞게 빨리 팔 수 있는 12월 공급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타이백 감귤이 다 판매 중인데 여러 농가나 업체 중에서도 어디는 똑같은 사이즈의 5kg가 2만 원인데 어디는 14,000원이다. 그러면은 14,000원 업체를 우리가 우선 선정해서 하면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목표 수익이 3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100만 원 이상인 분들보다 2배의 공급 업체를 찾으라고 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비교할 수 있는 업체, 소싱한 공급 업체 리스트가 많을수록 내게 경쟁력 있는 상품을 빠르게 소싱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럼 바로 수익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막 하루 이틀 좀 몇 번 해봤는데 잘 안 돼서 위축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죠. 소싱이 막막한 분들을 위해서 무료 B2B 공급업체 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거래해봤던 업체들 중에서 골라서 드리는 거니까요. 이것까지 드렸는데 실천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소싱해서 판매 준비까지 해보셔야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화 예고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품 소싱까지 배워봤는데요. 드디어 그럼 이제 상품을 등록하고 팔아볼 준비를 할 차례입니다. 근데 상품 등록해서 팔려면 우선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바로 내 상품을 자랑하는 상품의 설명 페이지, 상세 페이지가 있어야 합니다. 내 상품의 장점이 뭔지, 왜 사야 되는지 이런 설명이 없다면 고객이 이걸 살까 말까 결정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왕초보도 무슨 전문 카메라나 스튜디오 없이도 나만의 멋진 상품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과 사진 촬영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AI로 나만의 상품 차별화 사진을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앞으로도 현실 노하우 꿀팁과 무료 선물 자료 가득 준비했으니까요.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